자, 계속해서 옷 의자가 나옵니다. 옷 의자 소가로 안에 있는 이 간소화된 모양을 보면 앞에서 나왔던 그 신시자, 보일 시자의 간소화된 모양과 흡사하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옷 의자에 점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 부스는 여자들이 입는 저고리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 머리 두 자가 있죠. 그리고 여자의 그 머리 부분, 그리고 저고리, 저고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저고리 모양을 본떠서 만든 부스로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계절 다양한 옷의 기능. 자, 덮을라자는 뚜껑으로 무언가를 덮어 놓은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병 같은 그런 물건이고요. 이건 뚜껑 모양이죠. 그래서 뚜껑으로 덮어놨다 해서 덮을 놔자가 되었습니다. 뚜껑으로 덮은 아가리. 자, 이제부터는 7획 부수들입니다. 볼 견자입니다. 눈 목자가 있고요. 어진 사람 인자가 있죠. 그래서 어진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를 본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좋은 곳을 보는 견학. 자, 뿔 각자는 옛날 모양을 보면 그 동물의 뿔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그려놨는데 이것이 이제 문자화 되면서 현재 이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뿔 모양이니까 뿔 각자가 되었습니다. 뿔은 각질로 되어 있다. 자, 말씀 언자입니다. 간소화된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부스는 자, 윗부분이 머리 두 자고요. 또 이 하늘과 땅 이자죠. 그리고 입구자죠. 그 옛날에 하늘에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머리 되는 신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머리 되는 신이 입으로 하는 말씀에 어떤 그 나라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맡겼죠. 자,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지루한 말씀이 언제 끝날까? 자,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 모양을 본떴죠. 산이 이렇게 있고요. 산 밑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인데 이 절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벽을 이렇게 입구자를 가져다가 절벽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벽 밑으로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 곡자가 되었습니다. 골짜기 계곡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다. 자, 콩 두자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기 있죠?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 제기에다가 이 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이죠. 제기 받침. 콩과 또 여러가지 곡식을 가득 담아 놓은
그쵸? 그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 곡식을 이 가로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의 이 제기 모양이죠. 좋은 콩으로 두유를 만들었다. 자, 돼지 시자는 옛날 모양을 보면 돼지 그림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 돼지 모양을 이렇게 문자화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옛날 모양, 뭐 돼지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이 돼지의 네 발, 이 모양을 본떴습니다. 키우던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판다. 사나운 짐승 치자입니다. 자, 이 점 두 개는 사나운 짐승의 두 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이렇게 끈 두 개, 삐침 두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겠죠? 사나운 짐승은 치악산에 산다. 사나운 짐승은 치악산에 산다. 자, 조개 패자, 재물 패자입니다. 이 부수는 개념 부수로서 재물 또 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과 통하는 한자에 가서 결합이 되는 그런 부수입니다. 조개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 그리고 이 조개 발 해서 옛날에 고대에 이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었죠. 그래서 재물, 돈 이런 의미, 훈이 있고요.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다 해서 보통 조개패라고 합니다. 조개에서 나온 진주를 재물을 주고 폐물로 구입한다. 불굴적자입니다. 불굴적자는 자원이 있긴 한데 그 자원이 별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흙토자가 있죠. 흙 그리고 이거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무 뿌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흙 속에 들어있는 그 나무 뿌리가 색깔이 붉은색이다. 불굴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붉은 적의 깃발. 자, 달릴 주자입니다. 달릴 주자는 흑토자가 있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 발소자 배우셨죠? 사람의 발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 위를 사람이 두 발로 달린다 또는 달아난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우승을 위해 달리고 달린 일주일. 자, 발족자입니다. 발족자는 역시 발소자처럼 일단 이 모양이 간소화가 되면 이런 모양으로 간소화가 되고요. 이 발소자처럼 사람의 그 발, 이 종아리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의 발 모양, 이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 종아리, 옷을 입고 있는 이 종아리를 이런 모양, 네모난 모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두 발을 역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모양, 뭐 갑골문 이런 옛날 모양을 보면 이 모양,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종아리 그리고 발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발로 하는 족구. 자, 몸 신자입니다. 이 한자, 이 부수는 그 옛날 모양을 보면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부른 이 여자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의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든 그런 부수인데 현재 문자화되면서 현재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삼복더위에 필요한 몸보신. 자, 술의 거자 또는 술의 차자입니다. 술의 거 또는 술의 차. 음이 두 개입니다. 거차. 술의 모양을 그대로 본떴죠. 고대에 사용했던 그 술의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이 가운데는 짐을 싣는 그 짐칸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양쪽에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레로 거리가 먼 곳까지 짐을 옮긴다. 자, 고생신자, 매울신자, 죄인신자입니다. 이 매울이 대표훈입니다. 자, 이 부수의 구성을 보면 설입자가 있고요. 열십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옛날 죄인이 칼을 차고 옛날 죄인들이 목에 찼던 그 칼 있죠? 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나 있고 이 죄인의 머리를 이 구멍으로 내밀고 있죠? 그 칼을 차고 서서 고생하는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신자, 매운 고생을 한다 해서 매울신 고생 신자가 되었습니다. 고생하며 매운맛을 보는 죄인을 신문한다. 자, 별 진자는 발을 내밀고 있는 조개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 모양이 또 별의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별 진자가 되었습니다. 별을 보며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는 연인. 자, 뜰 척자입니다. 먼저 자, 머리털 삼자, 털럭 삼자죠. 사람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두 발로 뛰어간다. 그 모습이다 해서 뛸 착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가로 안에 있는 간소화된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높이 뛰어 착지하는 경기. 자, 고을 읍자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애운담 국자고요. 밑에 있는 이거는 땅 이름 파라는 한자입니다. 땅 이름 파. 그래서 애운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지경, 구역을 정해 놓는 것이죠. 담을 쌓아서. 그래서 담을 쌓아서 어떤 구역을 정할 만한 땅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고을이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자, 이 모양이 이 고을 읍자가 한자에 결합이 될 때는 이 소가로 안에 있는 모양, 이 모양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한자가 이렇게 있다면 한자의 오른쪽에 결합이 됩니다. 고을에서 장을 보러 읍내까지 가는 사람들. 자, 술유자입니다. 술유자는 술병에다가 술을 담가 놓은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음, 자, 이 뚜껑 있죠? 뚜껑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술병, 그리고 술병에 술이 차 있는 이 모양이죠. 그래서 술 U자가 되었고, 자, 12지 신에서는 닭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닭이라는 의미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술유, 당유, 술 중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막걸리. 분별할 변자입니다. 자, 쌀 밑자에다가 끈이 올라간, 이 삐침이 올라간 이런 모양이죠. 이 삐침은 끈에다가 쌀을 달아보면서 그 쌀의 양을 알아본다, 분별한다 해서 이 분별할 변자가 되었습니다. 실력을 분별하는 변별력. 자, 마을 리자. 밭 전자가 있고요. 또 흙토자가 있죠. 그래서 밭을 일굴 만한 흙이 있으면 마을이 만들어진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여기에서 마을까지 10리 정도 가야 한다. 자, 이제부터는 8획 부수들입니다. 이 쇠금자 또는 금자 또는 성김자이기도 하죠. 자, 위에 이 부분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 이 땅의 지평선, 땅을 의미하고 땅 속에 흙토자가 있죠. 흙토. 그리고 이 점 주자가 두 개가 있는데 점 주자에는 불똥이라는 훈이 있었죠. 불똥, 이 빛이 빛나는 쇠 또는 금이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자, 길 장자, 어른 장자, 성장 장자. 길게 오랫동안 성장했으니 어른이다. 자, 이렇게 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스는 소가로 안에 있는 이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지팡이를 짚고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긴, 이 머리털을 의미합니다. 이 가로획 3개는 머리털이 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 다시 머리털이 이렇게 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이 모양을 본떠서 긴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길장자가 되었고요.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성장장자. 또 어른이죠. 그래서 어른 장자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어른으로 성장한 장남. 자, 문자입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이 지게문 호 또는 문호자에 양쪽에 있는 이 모양이죠. 그래서 지게문 호자는 이 한쪽 왼쪽에 있는 모양을 본떴는데 이 문자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까지 함께 본떴습니다.
문 모양이기 때문에 문 문자가 되었고요. 자, 언덕 붙자입니다. 자, 위에 이 점, 끈이 있고요. 자, 이거는 작은 언덕이라는 그 작은 언덕 부라는 그 부수인데, 아니 부수가 아니라 한자인데, 뭐 음까지는 필요 없고 작은 언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흙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작은 언덕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끈, 이 점은 그 언덕, 작은 언덕 위에 난 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죠. 이 끈과 밑에 이 부분, 흙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 모양을 본떠서 작은 언덕 부라는 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언덕이다, 작은 언덕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열십자를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 열십자에는 완전하다 이런 그 훈이 있었죠. 그래서 작은 언덕이 완전해지니까 큰 언덕이 된 거죠. 그래서 언덕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소가로 안에 있는 이 모양도 기억을 해주세요. 간소화되면 이런 모양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고울 읍자가 간소화된 모양과 똑같죠? 역시 구분하는 방법은 한자가 있다면 이 언덕 부자는 한자의 왼쪽에 결합이 됩니다. 고울 읍자는 오른쪽에 결합이 되고요. 이 위치를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언덕에서 부르는 노래. 자, 잡을 이자입니다. 잡을 이자는 사람의 오른손이 있죠? 사람이 손으로 어떤 그 동물의 꼬리를 잡고 있는 그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다, 잡았다 해서 잡을 이자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잡은 이. 자, 새추자입니다. 새추. 옛날 모양을 보면 그 깃이 길고 화려하지 않은 암컷새 모양을 본떴습니다. 암컷새 모양을 본떠서 새추자가 되었습니다. 새조자는 깃이 길고 화려한 수컷새 모양, 새추자는 깃이 짧은 화려하지 않은 그 암컷새 모양을 본떴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를 추격하는 고양이. 자, 비우자입니다. 비우자. 자, 비우자는 이 하늘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 빗줄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점들은 뭐 눈이나 우박 이런 걸 이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우지만, 비라는 이 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비우가 이렇게 붓으로, 개념 붓으로 쓰일 때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만 눈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우박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번개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번개, 우박, 눈 이런 한자에 이 개념 부수가 결합이 됩니다. 이 비우자가 제부수입니다. 부수이면서 동시에 한자인데 이 비우가 한자로 쓰일 때는 비를 의미합니다. 비. 근데 이렇게 부수로 쓰일 때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에 부수로 결합이 됩니다. 비와 우박. 자, 풀을 청자입니다.
자, 이 밑에 부분을 달월자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날생자입니다. 윗부분은 날생자에서 이 삐침이 생략된 모양이죠. 그래서 날생자고요. 자, 한자에서는 부수와 부수가 만나서 한자를 만들어내죠. 자, 그렇게 부수와 부수가 만날 때 이런 획이 생략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날생자에서 이 삐침이 생략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자, 나중에 한자 과정에서 나오는 붉을단이라는 한자입니다. 붉을단. 색깔이 붉은색이다 할 때 그 붉을단이라는 한자인데 그 날생자와 붉을단자가 결합된 그런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붉을단자는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우물을 의미합니다. 우물 모양을 본뜬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물 주변에는 항상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초목이 푸르게 자라나 있죠. 그래서 푸르다, 늘 푸르다 해서 푸를 청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지붕이 푸른 청와대. 자, 안일비자. 자, 이 부수는 새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그 새 모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본떴습니다. 새가 날아갈 때 그 날개짓 하는 그 모습이 하늘의 이 가로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가로획으로. 그래서 이 가로선과 하늘의 가로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다 해서 안일비자로 만들었습니다. 물건이 아니 비싸다. 자, 이제부터는 구획 부수들입니다. 남면자는 사람의 얼굴 윤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모양을 보면 사람의 얼굴 모양을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여기 이 가운데다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눈보다는 사람의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이 강조점을 사람의 얼굴 윤곽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낯이다 해서 난면자가 되었습니다. 낯을 보며 면전에서 충고해야겠다. 자,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자는 벗겨놓은 동물의 그 가죽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뭐 가죽이 이렇게 있다면 그 가죽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몸통, 그리고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 가죽으로 만든 혁대, 다룬 가죽 위자입니다. 이 동물 가죽을 손질해 놓은 그 가죽 모양을 본떴습니다. 다룬 가죽으로 아내를 위하여 옷을 만든다. 자, 부추 구자입니다. 땅 위에 부추들이 자라나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부추 구하러 시장에 간다. 자, 이 부수는 설 입자와 해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해, 다시 말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사람들이 분주하게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한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소리들이 모여 만드는 음악. 자, 머리 혈자입니다. 그 옛날 모양을 보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다면 눈이 있고요. 그 눈 위에 눈썹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눈썹과 눈을 그려놓고 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목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과 목을 이렇게 본떠서 사람의 머리다. 사람의 머리 모양이다 해서 머리 혈자가 되었습니다. 머리 혈자리를 찾아 지압한다. 자, 우두머리 숫자입니다. 그냥 머리수라고도 합니다. 우두머리수, 머리수. 자, 이거는 방금 나왔던 머리 혈자가 있었죠. 머리 혈자에서 목을 의미하는 밑에 부분이 생략된 이 모양에다가 이 점 두 개가 추가가 되었죠. 이 점은 불똥, 어떤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서려 있는 우두머리의 얼굴이다 해서 우두머리 숫자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 수장은 조직을 이끈다. 자, 날 빗자. 자, 좀 안 써지네요.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날갯짓하는 그 새와 두 날개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독수리처럼 날며 비상하기 원한다. 자, 밥 식자, 또 먹을 식자입니다. 자, 이 밥 식자, 먹을 식자는 이 윗부분이 사람 인자죠. 윗부분이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그래서 사람 인과 좋을 양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두 한자의 합자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밥을 먹는 것이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자와 좋을 양자가 합쳐진 그런 부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밥을 먹는 식사 시간. 자, 바람 풍자입니다. 책상 괴자에다가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성이죠. 자, 이거는 그 무릇범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벌레 충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릇은 그 모두, 전부, 뭐 보통, 평소,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통 그 바람, 어떤 태풍이 지난 후에 병충해가 심해진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 자, 향기양자, 벼 화자에다가 이 말할 왈자입니다. 말할 왈. 벼는 말할 수 없이 향기롭다. 자, 이 옛날 사람들은 벼를 귀하게 여겼죠. 우리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 쌀을 주식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은 이 벼를 특히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벼는 말할 수 없이 향기롭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수입니다. 향기 좋은 향수를 선물한다. 자, 이제부터는 10획 부수들입니다. 자, 말 맞자는 옛날 모양을 보면 말 그림을, 말 모양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자화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 갈기. 자, 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말 갈기, 그리고 엉덩이와 꼬리, 그리고 이 불화자에 간소화된 이 모양은 내 발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말 모양을 이렇게 문자화 한 것이고요. 말이 끄는 마차. 자, 뼈 골자입니다. 사람의 뼈 모양을 그대로 본떴죠. 이 머리뼈, 두 팔, 몸통과 몸통, 다리뼈, 뼈가 부러진 골절상. 자, 노풀고자입니다. 노풀고자는 높은 건물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 윗부분을 이렇게도 씁니다. 1층, 그리고 이 출입문, 그 다음에 2층 지붕. 그쵸? 건물이 높다 해서 높을 고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고가도로. 자, 긴머리 표자는 앞에서 나왔던 길 장자가 있었죠? 어른장, 성장장. 그 길 장자에 간소화된 모양이죠. 자, 이 모양에다가 머리털 삼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털, 그쵸? 긴 머리털에서 긴머리 표자가 되었습니다. 긴 머리로 표현하는 여성의 아름다움. 싸울 투자는 그 옛날 갑골 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그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갑골 문자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갑골 문자는 그 은나라 때 쓰던 그런 한자였죠. 3600년 전에 쓰던 그런 한자였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싸울 투자, 두 사람이 서로 주먹질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울창주 창자입니다. 이 울창주는 튤립으로 만든, 튤립을 담가 만든 그 술입니다. 그 보통 제사 때 쓰는 그 술입니다. 그 술을 울창주라고 합니다. 자, 필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릇 감자죠? 그 튤립을 이렇게 튤립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모양이죠. 그리고 받침대. 그래서 울창주를 담가 놓은 그 모양입니다. 울창주를 신께 올리고 창성한 나라를 기원한다.
소와 싸우는 투사. 자, 솥 격자입니다. 솥이 이렇게 있고요. 발이 3개가 달린 이 손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솥 격자가 되었습니다. 자, 가로획은 이 솥에 무언가를 넣은 그 물건을 이렇게 가로획으로 표현을 했고, 이 네모난 모양은 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이 솥의 이 세 발이죠. 발 하나, 둘, 셋. 세 발 달린 손 모양. 자,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는 귀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본떴는데, 귀신 머리에 달린 뿔, 흉악한 얼굴. 자, 밭 전자를 가져다가 흉한 귀신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진 사람 인자, 걷는 사람 인자죠. 두 다리. 자, 이거는 꼬리 또는 사악하다. 자, 나사자, 사사로울 사자에는 사악하다라는 손도 있었죠. 그래서 사악한 귀신.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스입니다. 귀신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공포영화. 자, 이제부터 11회 부스들입니다. 이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머리 부분, 비늘 덮인 몸통, 꼬리 지느러미를 이렇게 본떴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자, 새 조자, 깃이 길고 화려한 수컷새 모양을 본떴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 자, 소금 로자는 가마니에 소금을 담아 놓은 그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쵸? 이 가마니, 그리고 이 점들이 소금, 가마니 입구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으로. 자, 으로의 로로 음을 엮었습니다. 소금으로 만드는 주겸. 자, 사슴 록자입니다. 사슴 록자도 옛날 모양을 보면 두 뿔 달린 사슴 모양을 그대로 사슴을 그려놨습니다. 자, 윗부분 이거는 뿔, 그리고 몸통과 꼬리 부분, 이쪽까지가 다 몸통이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견줄빗자가 사슴의 다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슴의 생태를 기록해 둔다. 자, 보리맥자. 올레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올레자. 이 올레자에다가 뒤져서 올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올레자가 본래는 이런 모양이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스와 부스가 만날 때, 또 부스와 한자가 만날 때는 이렇게 획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무 목자의 밑에 부분이 생략되는 대신에 이 부분에 뒤져서 올치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올레라는 한자와 뒤져서 올치라는 부수가 합쳐진 합자입니다. 보리가 패어있는, 보리가 자라나 있는 그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빌려다가 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무 밑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보리로 맥주를 담근다. 뒤져서 오다, 천천히 온다 이런 의미니까 천천히 보리로 맥주를 만든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삼맞자는 그 천막 밑에 삼들이 자라나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 인삼할 때 그 삼이 아니고요. 이 삼 껍질을 벗겨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그 옷을 만들기도 하고 마대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천막 같은 이 천막을 쳐놓았는데 이 나무 기둥이 있고요. 천막 밑에서 삼들이 자라나 있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본떴습니다. 삼 껍질을 마름질하여 여름 옷을 만든다. 자, 12획 부수들입니다. 누를 황자입니다. 자, 꼬리가 없는 어떤 동물 모양을 본뜬 그런 부수입니다. 이 머리 부분, 앞다리, 몸, 꼬리는 없고 뒷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동물의 색깔이, 털 색깔이 누렇다. 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기장서자입니다. 이 구성은 벼 화자에다가 자, 이거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숫자가 들어가 있죠. 밭에 자라나 있는 기장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벼처럼 생긴 기장들이 밭에서 자랄 때는 물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수입니다. 기장을 심은 서쪽 밭. 자, 거물 흑자입니다. 거물 흑자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밑에는 불화자입니다. 자, 이거는 아궁이이고요. 이 점주자, 불똥주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궁이에 불똥으로 불을 지펴서 불을 떼니까 검해졌다, 검게 그을렸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수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검은 흑돼지. 자, 바느질할 치자입니다. 자, 필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수의 갑골 문자를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대에 썼던 그 바느질, 그 바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늘. 고대에 그 실과 실을 엮었던, 그것을, 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이 이렇게 엮여 있는 뭐 이런 모양으로 갑골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실을 바늘로 엮으면서 바느질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이 부분이 이 밑에 이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쵸? 그리고 실, 가운데 실이 이렇게 내려왔고, 양쪽의 실이 이렇게 바뀌었고, 또 밑에 있는 이 바늘 모양이 이렇게 되었죠. 그쵸?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을 해두세요. 바느질할 치수를 재본다.
자, 13획 부수들입니다. 자, 맹꽁이 맹자는 자, 필순이 좀 복잡하니까 좀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필순의 큰 원칙 안에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좀 복잡한 부수 한자들은 좀 필순대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 편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맹꽁이 맹자는 맹꽁이 모양입니다. 아직 꼬리가 붙어 있는, 이건 꼬리죠? 꼬리가 붙어 있는 다 자라지 못한 맹꽁이에서 맹꽁이 맹자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모양을 본뜬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하고 비슷한 맹꽁이 모양이다 해서 맹꽁이 맹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그 꼬리가 붙어 있는 개구리 모양을 본뜬 것으로 이해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톳정자,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러 개의 발이 달린 손 모양을 본떴습니다. 역시 가운데 이 눈 목자는 그 솥에 담겨져 있는 어떤 뭐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고기 덩어리, 그리고 여러 개의 발이 이렇게 달린 솥의 발을 이렇게 본떴습니다. 솥에 정성으로 죽을 끓이시는 어머니. 자, 북고자입니다. 북고자는 가을 추수 때 이 열십자가 있죠? 열십자와 콩 두자가 있죠? 그래서 열은 뭐 전부, 많다 이런 의미죠. 전부 모두 그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어서 많은 양의 콩을 거둔 후에 사람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잡고서 북을 치면서 뭐 어떤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옛날에는 적의 침입을 북으로 고했다. 자, 쥐서자는 절구구자를 가져다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쥐 머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 꼬리, 그래서 쥐 모양을 이렇게 본떴습니다. 쥐가 서랍에 숨었다. 쥐서. 자, 이제부터 14획 부수들입니다. 자, 코빗자. 자, 이 스스로 자자가 사람의 코 모양을 본뜬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밭전자가 있고요. 이 받쳐들 공자인데 모양이 좀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코로 밭에서 나온 곡식을 손으로 받쳐들고 그 향기를 맡는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 부수입니다. 코로 향기를 맡을 때는 코로 맡죠. 그래서 코빗자가 되었습니다. 코에 생긴 비염. 자,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옛날 모양을 보면 이 곡식들이 가지런하게 자라나 있는 이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양이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써보면 머리두자, 가장귀 칼도, 이 갈래파라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삐침과 두의, 송곳,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이거는 그 가장귀아라는
한자입니다. 이 가장귀라는 것은 나무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양 갈래로 나누어진 이거를 가장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귀 아자가 지게 모양하고 비슷하죠? 지게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그 모양과 비슷해서 지게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약초의 머리 부분을 칼로 자른 후 지게에 싣고, 자, 각시 시자에서 가로획이 생략된 이 모양이죠. 그래서 각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각시에게 주니 끈 두 개로 묶은 후 막대기에 걸어 가지런하게 제 자리를 잡아 놓는다. 이 송곳 곤자에는 막대기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수나 한자일수록 정교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납니다. 자, 뇌과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정교하게 기억을 해야지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5획 부수입니다. 이 치자가 나옵니다. 자, 그칠 지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입과 윗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갑골 문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람의 인중과 윗니 가운데 가로획은 혀, 아랫니 크게 벌린 입.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가 아파 치과에 간다. 자, 16획 부수드립니다. 용용자가 나오는데 구성은 설입자 6달월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복잡하죠. 이거는 그 뱀처럼 용 모양을 이렇게 본뜬 겁니다. 옛날 모양을 보면 진짜 이렇게 뿔이 이렇게 양쪽에 나 있고 용 얼굴이 있고요. 몸통이 뱀처럼 이렇게 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 모양을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갑골 문자를 보면 뭐 다리가 달려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 모양을 이렇게 본떴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모양이 전체적인 그 모양을 이렇게 본떴고요. 설입자의 이 부분이 뿔, 얼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북 귀자는 거북이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거북이의 머리 부분, 그리고 이 발, 등, 껍질, 등 껍데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좀 한자가 예쁘게 안 써졌는데,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발, 등.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북이 모양을 그대로 본떴죠? 이 꼬리 부분이고요. 꼬리 부분, 머리 부분, 앞다리, 뒷다리. 거북 귀에는 귓바퀴가 없다. 자, 필이 약자입니다.
옛날 그 피리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대나무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든 피리 모양. 오늘 밤 필이 불면 나오기로 약속했다. 2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필이약자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수를 공부하셨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상 부수 과정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수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이 부수들을 활용해서 한자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